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59강에서도 윤회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회를 나타내는 20가지 사례, 윤회를 나타내는 20가지 사례, 이것은 미국의 이안 스티븐슨 교수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윤회에 대한 사례를 1970년까지 약 2000여 건 수집 연구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20가지를 수록한 내용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상하 2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생한 후 딴 인격으로 바뀐 자스비아, 이것은 차시환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차시환생이란 것은 빌릴 차, 시체, 송장, 시자, 돌아올 환, 태어날 생, 시체를 송장을 빌려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일반적인 윤회 전생과는 다르게 내 몸뚱아리는 아주 죽어버리고 남의 송장, 남의 시체에 의지해서 바꾸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로 일반적인 윤회 환생의 경우보다는 지극히 드문, 극히 드문 현상인데 아주 간혹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1954년 인도의 무자파르나갈 지방에 라스르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는 그 당시에 1954년 이 당시에 천연두가 나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살 반이 되는 자스비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시간이 너무 늦은 밤이라서 그 부모는 시신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 아들의 유해를 지켜보던 두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문득 이상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작은 유해가, 이 시체가 희미하게 살짝 꿈틀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해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차츰 꿈틀거리는 동작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튿날 아침에 라르라는 사람의 아들 자스비아는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례를 조사한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혹시 죽지 않은 것을 잘못 알고 그런 것이 아닌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자스비아는 그때 당시에 호흡이 정지되고 입이 열려져 있었고 항문과 신체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확실한 것이 되겠습니다. 죽었다 되살아난 부활한 지 몇 주일이 지나서 몸이 회복되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자스비아는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라문이다. 이 집의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바라문식으로 조리한 음식이 아니면 안 먹겠다라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브라멘 계급이고 이 바라문 계급이 있는데 이 바라문 계급들은 브라만만이 조리한
그러니까 요리사가 브라만이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브라만이어서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조리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옷을 가리킬 때도 브라만 계급만이 사용하는 고상한 말로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놀라게 한 것은 자기는 자스비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상카 소바 라무 착이다. 그리고 베디 마을에 산다. 그러니까 그리로 데리고 가라. 그 베디 마을로 데리고 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제가 엄연히 지켜지고 있는 인도에서 최상급인 바라문 계급과 다른 계급은 식사 습관에서 조리법까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는 차기가의 사람으로서 브라만 계급이니 브라만식으로 조리한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제 계속 음식을 먹지 않자 이제 그의 부친은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한 동네에 사는 다른 브라만 가문의 요리를 부탁했습니다. 자스비아는 결국 가족들의 강압에 의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지만 2년 가까이는 브라만 가문에서 조리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자스비아가 3살 반에서 17살이 될 때까지 자라는 동안에 전생의 라무라는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곧 자기는 브라만 가문으로 베디 마을, 이 전생의 마을이죠. 베디 마을의 샹카라는 사람의 아들 소바라무라고 하고 아내는 모르나 마을 태생이며 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생에 살던 그러니까 이 몸 이전에 전생에는 집 앞에 그 집이 피팔 나무가 있고 마을에는 암거의 배수로가 있다고 했으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어느 결혼식에서 베디 마을로 자기 전생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우차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서 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해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결혼식장에서 독이 든 음식을 먹은 탓에 현기증이 심해져 우차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은 자기에게서 돈을 꾸어간 사람이 빚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스비아의 부모는 처음에는 그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라 여기고 라무라는 사람, 전생에 라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야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스비아가 7살이 되던 1957년에 샤모스크라는 바라문 계급의 여자가 5년 만에 친정이 있는 이곳 라스르푸르 마을로 다니러 왔는데 이 여자분이 샤모스크가 자스비아가 5살이 될 때까지 바라문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스비아가 브라만이 만든 음식이 아니면 안 먹겠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이 자스비아 있는 동네 마을에 한 브라만에게 부탁을 해서 이 부모가 부탁을 해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이 여자분 샤모스크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친정 쪽에 여기 왔다가 이 이야기를 이 브라만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들었겠죠. 거기에서 자스비아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샤모스크는 자신이 베디 마을로 시집갔기 때문에 이 베디 마을의 이야기를 한다는 아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시댁에 있는 마을, 이 마을의 이야기를 이 아이가 전생에 자기가 이 베디 마을에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흥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샤모라는 샤모스크 이분이 이 자스비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자스비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이 여자분을 보자 자스비아는 큰어머니 하고 불렀답니다. 샤모라는 이 여자분의 남편인 다트스크라는 분이 베디 마을의 샹카차기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디 마을에 샹카차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샹카차기의 형이 다트스크고 이 다트스크가 이 샤모라는 여자분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스비아는 주장하는 것이 샹카차기의 아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 샤모라는 여자분이 큰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스비아의 전생의 큰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스비아는 적어도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들 라모였던 것이니 그의 말은 맞는 것이었다.
샹카착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라무란 거죠. 이 라무가 자스비아의 전생이란 거죠. 얼마 후 베디 마을로 돌아온 샤무는 자기 이제 그 시댁으로 돌아가서 자스비아라는 귀한 아이가 라스푸르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그녀 남편인 다트스크하고 그 라무의 부친인 샹카차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서 무엇보다도 이제 라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바 라무는 결혼식장에 돌아오는 도중 우차에 떨어져 입은 상처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954년 5월 22일에 그 소바 라무가 결혼식장에 돌아오는 도중 우차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1954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이 소바 라무는 아들과 아내가 있었는데 자스비아는 전생의 라무로서의 사망 날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밖의 것은 정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순한 사고사로 가족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 죽음이 독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하여 샹카가 가족을 데리고 며칠 뒤에 라스푸르에 옴으로써 베디 마을의 차기가와 라스푸르가의 라르가 사이에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샹카네가 라스푸르에 와서 자스비아의 집 가까이 왔을 때 자스비아는 집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문득 길 저쪽을 바라보던 그는 표정이 싹 변하더니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뭘 그렇게 허둥지둥해? 라고 이제 현생에서의 형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 나의 아버지가 왔어. 베디 마을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전생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베디 마을도 전생에 살던 마을. 자스비아는 숨을 헐떡거리고 목소리가 들떠서 대답하고는 집 안으로 달려나가서 현생의 어머니한테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니까, 이 아버지는 전생의 아버지죠. 전생의 아버지가 오시니까 얼른 바라문의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이 전생의 아버지가 바라문 가문이니까 바라문의 식사만 먹으니까요. 이때 샹카와 함께 라스푸르에 방문한 이는 라무의 동생과 숙부, 그러니까 자스비아의 전생인 라무의 아버지인 샹카, 그리고 이 라무의 동생하고 숙부 세 사람이 이 자스비아를 찾아왔던 거죠. 자스비아는 이들을 알아봤습니다. 전생의 아버지인 샹카와 이 동생과 숙부를 알아봤던 겁니다. 또 전생의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들이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르슈아르다라고 했답니다. 아들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스비아가 말했지만 그 전생의 아들의 이름을 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차기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하여 자스비아를 베디 마을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스비아의 부모는 그가 차기가 사람들한테 보인 친근감을 보고는 아들을 차기가의 전생에 이 집안한테 빼앗길까 싶어서 염려해서 이제 베디행을 어렵게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가에서는 이 자스비아를 이제 전생의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거죠. 자스비아는 여러 날 이 전생의 집에서 차기가에서 머물면서 그 가족들을 분간해 보였는데 농장으로 안내돼 가지고는 구획이 많이 나 있는 밭들 속에서 정확하게 차기가의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는 땅이 이렇게 밭이 구분이 제대로 이제 잘 안 돼 있는데 자기 전생에 이제 그 자기 집안의 밭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생의 아들인 바르슈아르에 대해서 특히 강렬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바르슈아르가 전생의 아들이 학교에 가고 안 보이자 아들이 없어진 데 대해 불평을 하기도 했고 1957년에 자기 전생의 집으로 첫 방문했는데 자스비아는 베디 마을에 이제 전생의 마을에 가기를 퍽 좋아했고 다시 라르가에서 현생의 집안에서 데리러 오면 언제나 울면서 반항했다고 합니다. 자스비아는 그가 3살 반이었을 때 한때 죽어있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전생에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나는 전생의 라무는 나는 육체를 상실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죽은 동안에 영계에서 한 성자를 만났는데 그 성자가 나에게 라르의 아들 자스비아의 육체 속에 숨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스비아라는 아이는
죽었지만은 그 자스비아의 육체에 자신의 의식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시환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보면 전생의 기억에 집착하는 피아모드라는 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피아모드 샤르마라는 분은 1944년 10월 11일 인도의 우프라데슈주라는 곳의 대도시인 모라드바트에서 우프라데시주 대도시인 모라드바트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작은 도시인 비사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라르 샤르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2살 반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부엌에 들어오더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혀로, 그러니까 2살 반이니까 말을 잘 못할 때인데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자기 음식은 만들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어머니가 물으니까 왜 네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냐 하니까 이 모라드바트라는 곳에 부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애가, 내가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자기 와이프가 음식을 만들어 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점차로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그가 3살에서 5살 사이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종합해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안 스티븐스 교수가 전해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 피아모드는 전생에 모한 브라더즈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모라드바트에서, 이 대도시 우프라데시주의 대도시에서, 모라드바트라는 대도시에서 비스켓과 소다수를 파는 큰 상점을 갖고 있었답니다. 이 모한 브라더스 회사의 이 상점을 갖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 넷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한 브라더즈는 더욱 번창하고 있어서 생활도 호화롭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정이 너무 검소한 데 대해 교수 집안이지만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피아모드는 혼자 놀기를 좋아했는데 언제나 마당에서 흙을 반죽해서 과자처럼 만들어 놓거나 벽돌을 쌓아서 집처럼 만드는 장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흙으로 만든 과자는 비스켓이고 벽돌집은 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이 모한 브라더즈라는 회사가 비스켓과 소다수를 파는 상점에 이 모한 브라더즈라는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전생에, 그러니까 흙으로 과자 비스켓을 만들고 벽돌집은 이제 상점, 자기가 그 일하는 상점이었던 거죠. 때로는 흙으로 만든 비스켓과 물을 가져와서 부모에게 자 어서 잡수세요라고 할 때도 있었답니다. 이때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전생에 그 모한 브라더즈라는 회사에 이 회사가 비스켓하고 소다수나 차 같은 걸 파니까, 그러니까 그런 놀이를 한, 전생의 직업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이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런 놀이를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모를 곤란하게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목욕과 카드라는 것은 인도의 음식인데 요구르트 비슷한 것으로 6.2 때 먹는 음식입니다. 이 카드를 굉장히 싫어했던 겁니다. 목욕하기를 싫어했고, 목욕뿐만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것도 질색하고 싫어했는데 강제로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필사적으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카드는 더운 지방이 인도 사람들의 중요한 영양원이어서 이것을 싫어하는 인도인은 거의 없는데도, 그러나 그 카드 거부증은 단순히 먹기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병적인 공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가끔씩 영어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샤르마, 현생의 아버지 샤르마 교수의 가정에서는 힌두어를 쓸 뿐 영어를 쓰는 일이 없었는데, 그가 자주 쓰는 말이 bathtub, 목욕조, 욕조, bakery, 이런 제과점이라는 영어 단어, 타운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당이라는 타운홀, 이런 영어 단어를 주로 썼는데 그는 타운홀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도운홀이라고 발음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말을 자주 썼다 합니다. 피아모드가 4살 반이 되던 1949년 초여름에 그의 아버지는, 그 교수죠, 그 샤르마 교수가 동료인 프라셔드 교수에게 무심코 아들이 이상한 은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얼마 뒤에 이 교수 댁에 그의 친척이 다니러왔다. 이 그라는 것은 이 프라셔드 교수의 친척이, 이 동료 교수, 프라셔드 교수의 친척이 이 샤르마 교수 집에 찾아왔답니다. 교수는 이 친척에게 피아모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르마 교수가 이 프라셔드 교수의 친척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피아모드가 전생에 살았다는, 모라드바트에 살고 있다는 점이 교수의 입을 가볍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은
이 프라셔드 교수의 친척이 이 모라드바트에 살고 있는데, 이 프라셔드 교수의 친척이 모라드바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산 아이가 있는데, 이 동료 교수인데, 이 동료 교수의 아들인데, 전생에 모라드바트에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제 이 프라셔드 교수의 친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교수의 친척은 우연히도 모한 브라더즈라고 불리는 모라드바트 메라가도 아는 사이입니다. 이 모한 브라더즈라는 회사의 그 경영주인 모라드바트의 메라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럼 모라드바트로 돌아오자 곧 메라가를 찾아가서 비사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주인인 모한 메헤라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는 모한의 남동생이 파마넌드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죽은 남동생, 모한의 남동생 파마넌드라는 경우하고 똑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 들어맞는데, 이 파마넌드가 1943년 5월 9일 복만개군으로 죽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카드를 과식한 탓에, 카드라는 음식을 과식한 탓에 만성 위장병이 악화돼서 그 치료를 위해서 입욕요법, 목욕을 하던 중에 입욕요법, 목욕해서 치료하는 이 중에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피아모드, 현생의 피아모드가 자기는 전생에 카드라는 것을 과식해서 병이 되었고, 그리고 욕조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한 것과 꼭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피아모드가 자신도 결코 카드를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몸에 해로우니 먹지 말라고 현생의 아버지에게도 충고한 것이라든지,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병적인 공포를 보인 것 등이 전인격, 그러니까 전생의 인격인 파마넌드의 죽음의 상황과 견주어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이 카드를 먹어서 과식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욕조에서 죽었기 때문에 목욕을 안 하려고 하고 카드를 안 먹으려고 하는 이 생에서 그것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그해 여름에 메헤라가에서 이 전생의 집에서 파마넌드라는 이 전생에 죽은 사람의 사촌형이 비사우리의 사르마가를 이 교수 집안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침 피아모드가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 후 피아모드가 그 아버지하고 교수죠, 그 사촌형과 함께 모라드바트, 북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대도시 모라드바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세 사람 피아모드하고 그 교수인 아버지하고 사촌형과 함께 모라드바트 대도시를 방문했는데, 모라드바트 역에 내렸을 때 피아모드는 마중 나온 그의 사촌형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전생의 사촌형이죠,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즈크라무 찬드형, 나는 파마넌드야. 파마넌드 전생의 이름을 피아모드, 현생의 이름은 피아모드인데 전생의 이름 파마넌드라는 것을 알고 파마넌드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의 전생 이름이 파마넌드라고 이때 처음에 이야기했답니다. 그들은 곧 마차를 타고 약 1km 떨어진 모한 브라더즈의 비스켓 상점으로 갔습니다. 피아모드는 그 사이에 꾸불꾸불한 길을 잘 지시하였으며, 그러니까 마차를 탄 마부가 있겠죠. 마부가 운전하는데 이리이리 가라고 꾸불꾸불한 길을 전생의 길을 이 아이가 처음 가는 길인데도 전생의 길을 알고 잘 지시했으며, 상점 근처에 있는 커다란 공회당을 지날 때는 타운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게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점 안으로 안내된 피아모드는 두 가지 일로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는데, 하나는 소다수를 만드는 복잡한 기계장치를 정확히 설명했다는 거죠. 어린애가 그를 시험할 목적으로 일부러 연결 호스를 모두 풀어둔 것인데도 그걸 잘 이제 설명했고, 그는 상점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주인이 앉도록 해둔 가데이라는 자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의 사망 후에, 그 전생에 그가 사망 후에 상점을 개조하면서 없앴다는 것을 알고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메헤라가의 전생의 가족들을 알아보고 각자 이름도 말했습니다. 그는 방 가운데 앉아서 전생의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매우 즐거운 듯이 보였는데, 20살이 넘는 아들들의 그를 피아모드라고, 이제 어린애로 보이니까, 지금 현생의 이름 피아모드니까, 어린애니까 피아모드야 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나를 피아모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20살 넘은 이 전생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뒤에도 가끔씩 모라드바트에 가서 메헤라가의 가족들과 만날 때는 언제나 파마는드, 전생의 파마는드의 적합하고 어울리게 행동했답니다. 어린아이가.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까지도 전생의 딸이 자주 차주하지 않으면 슬퍼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피아모드는 이제 지능이 우수한 아이로 여겨졌지만은 차츰 이제 다른 동급생보다 뒤떨어지게 되고, 이 현생의 피아모드는 진학이 뜻대로 되지 못하고 해서 이제 25살 될 때 주의 임시 사무원으로 취직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연구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연구 사례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윤회의 전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